이게 대통령실은 지금 되게 섭섭하고 민주당은 우리가 굳은 일 힘든 일 다 하는데 왜 자꾸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불만을 표출해? 라는 그 서로 간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있다, 있긴 네, 있다.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왜 섭섭하냐라는 게 제가 오늘 취재가 됐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어디 갔다 왔는지 기억나십니까? 미국 유엔총회 갔다 왔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좀 약간 속된 말로 해서 열이 받아 있는 상태가 아닌가. 섭섭을 네네 그 정도로 약간 수준이다. 조금 넘어선 수준. 네. 원래 처음부터 그 대통령실 수석들이 온도차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공개적으로는 뭐 원팀이다, 뭐 실제로는 뭐 별로 갈등이 없다, 우리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물밑에서 조율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조율을 계속 해왔는데 계속 안 되는 거죠. 조율이. 해놔도 또 틀어지고 다음날 가면 또 틀어져 있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온도차라는 말이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게 된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조금 더 가면 더 좀 센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 직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직격 스튜디오 꽉 찼습니다. 4명의 젊은 기자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김윤희 문화일보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김상민 S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목소리 들리시죠? 지금 추석 연휴에 다들 근무를 했습니까? 김정일 기자는 어땠습니까? 네, 근무했습니다. 저는 수요일부터 근무하고 그 전까지 화요일까지 쉬고요. 네, 화요일까지 쉬었고요. 예, 그래도 추석 연휴 당일에는 네, 쉬었네요. 쉬었습니다. 손지영 기자는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 비축 기사는 예. 미리 준비를 해뒀고요. 그제부터 국회 출근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뭐 정치인들이 좀 뭐 국민의힘 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뭐 당직자다 저 국회의원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날 원내 지도부가 국회에서 회의 비공개로 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기자들 위해서 브리핑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뭐 추석 민심 이런 것도 이야기했겠군요. 김상민 기자는 어땠습니까? 저는 토요일에 근무했고요. 예. 어제 근무했고. 아주 환상의 근무가 짜여졌네요. 그래도 비교적. 예, 왜냐하면 연휴의 시작과 마지막 날에 근무를 하면 내일이 그래도 예. 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다른 또 일반 직장 다니신 분들은 또 기자들의 또 이 근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기자들은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게 또 일이죠. 네. 예. 자, 김윤희 기자 왜 고개 숙이고 있는데 김윤희 기자는 뭐 일을 하루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했는데 추석 연휴 내내 정치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계속 일을 했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제주에서는 왜 이렇게 싸우냐, 예.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고요. 왜 이렇게 싸우냐, 그렇죠? 네, 정청래 왜 그러냐, 예. 뭐 장동혁은 왜 그러냐,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예.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느냐, 왜 그러느냐. 근데 그게 설명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예. 네. 정치는 원래 싸우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지 어떤 건지. 근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싸우는 것 아닙니까? 자고로 정치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출현한 이후로 한 번도 안 싸우는 정치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싸우면 뭐 예, 잘 싸우면 기분 좋게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싸움의 대결 양상이 과거랑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적정한 선을 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치권 소식 가운데 어느 소식에 가장 관심을 두셨을까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좀 조금 뒤에 우리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요. 추석 연휴 마치고 돌아온 각 당의 지도부들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결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석 민심은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게 추석 민심이다.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에 벌성사 남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좀 언짢은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가족들과 즐거운 정담을 많이 나눠 쓰시. 세력은 대놓고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며 검찰청 부활을 꿈꿉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합니다.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 세력은 되살아납니다. 예,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지 내란 세력은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민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개헌 저지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는 게 먼저 아닐까요? 자, 오디오에 소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막가는 행태에 국민의 불안과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민주당 공화국을 넘어 이재명 왕국으로 폭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방파제는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답게 여당보다 유능한 제1야당답게 107명 국회의원 전원이 민생 싸움꾼이 되어 국회와 민생 현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싸우고 충실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각 당의 대표들이 전하는 뭐 추석 민심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관점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 더 각 당의 수석 대변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아마도 하루 이틀 전 또 기자들을 만나서 이 추석 민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석 대변인들 간에 상당히 그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에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럭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거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못한 것처럼 마치 반성하는 척 하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당, 결국 본인들의 영구 집권을 위한 일당 독재를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생생하게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은 집권당의 수석 대변인께서 낙인 찍기와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셔서 가족, 친구들과 나눈 정치권 관련 이야기 그 속에서 느낀 민심, 자신의 생각과 어느 정당의 이야기가 비슷한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자, 네 분의 기자들 다 들어보셨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뭐 공식적으로 추석 민심이 어떻다 이런 브리핑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브리핑 예,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고 오늘 뭐 직원 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뭐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추석 민심 아마 지지율도 우리한테 공표는 안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지지율 같은 것도 뭐 조사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실적을 좀 내야 될 때가 아니냐, 민생이든 아니면 정치든 개혁이든 실적을 좀 내야 하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지적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총리도 보면 현장에서 계속 현장을 계속 돌면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이런 주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네, 수석들도 그렇고 오늘 그 강훈식 비서실장도 유능한 정부가 돼야 된다라면서 조금 더 분발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내놓을 때가 됐다. 대통령실도 그런 면에서는 좀 비상에 걸리고 더 긴장을 하고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또 추석 연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김상민 기자, 민주당 뭐 정청래 대표 이야기 들어봤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 정청래의 알콩달콩인가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그 정청래 대표가 파악한 추석 민심은 더 강경한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를 인용해서 쓴 글을 보면 민주당 요새 답답하다. 개혁은 빨리 해치워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정청래 대표의 생각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해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개혁을 정광석화처럼 해내야 된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도 뭔가 스탠스의 변화를 취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거를 빨리 해치워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국면을 넘어가려면 지금은 좀 시끄럽더라도 빨리 해치워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부장판사, 검찰 이렇게를 개혁의 반동 세력 뭐 이렇게 지칭한 것 같던데. 반동의 실체 뭐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반동의 실체. 예,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지금 상황을 격변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하여튼 뭐가 됐든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고 정치인 목표는 재선이니까 네. 이 사람들은 선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뭐 경기지사 같이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 돼버린데 도전하는 분들은 더 강경하게 나설 확률이 높아 예. 보이는데 뭐 서울시장 도전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래도 속내가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뭐 고려를 할 텐데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해야 서울시장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의 속도차, 온도차, 대통령실과 당 사이의 속도차, 온도차 이 발언에 대한 민주당 당직자들의 속 깊은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근데 아직까지는 집권 초이고 예. 대통령에게 힘이 있다 보니까 나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더 명심을 잘 해석하고 있다는 어필을 예. 이제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권 초이고 아직까지는 대통령한테 힘이 좀 쏠려 있으니까 우상호 수석도 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우회적으로라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을 뭐 사실 또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정대 갈등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대통령실에 그래도 좀 추가 쏠려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또 총선 앞두고 어떻게 되는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가 고위 당정대에서 한번 좀 설전을 벌였다는 것 아니에요? 검찰 개혁 후속 입법 누가 주도하느냐?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부가 당연히 주도해야 한다. 당이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당이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거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좀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때 두 사람의 이 설정과 갈등의 어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그 기사 난 거보다는 정말로 상당히 강도 높게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이견을 들어서.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고 네. 대신에 뭐 어떤 한 언론 보도로 이제 그게 처음 알려진 건데 그 보도에 나온 톤까지는 아니었다. 뭐 내가 그래도 어떻게 선배인데 뭐 소리 지르면서 내가 정치한 적은 그렇게 없다. 또 김삼 기자 취재 결과는 그렇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이견이 있었던 예. 것은 맞고 예. 그리고 그거 당정 협의에 앞서서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간의 그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검찰 개혁의 후속 입법 과제 같은 것들은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처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됐던 거고 이제 당에서는 그래도 당도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은 개진했던 거고 근데 이 자체로 어쨌든 의견 차가 있는 것은 맞죠 본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대통령실에서는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당에서는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이견이다. 큰 갈등 없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국민의힘은 뭐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추석 민심을 어떻게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일단 여야 의원들은 다 민심은 선택적으로 예. 해석을 합니다. 일단 고물가, 고환율에 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광기를 보이면서 권력에 집착해서 광기. 네, 예.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총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려면 여당부터 잡아야 한다. 지금 정청래 추미애 이 광기 남매 제어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그 틈을 파고들려는 지적들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파악한 지역 민심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야기를 들어야 정확한 민심이 파악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파악한 민심은 대부분 영남 지역 그쪽에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60명 중에 민주당이 53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이 늘
맞나? 이게 맞는지에 예. 대한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고요. 오늘 그래서 시도당위원장 간담회도 있었고 어. 조금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밀착해서 민심을 들어보겠다라는 움직임은 포착이 되지만 아직 밀착된 어떤 여론이 당 중앙까지 오는 상황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 봤다는 그 영화 건국전쟁 2인가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그 해방 전후에 좌익과 좌우 간의 대립을 그린 영화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4.3 제주 4.3을 왜곡한 그런 내용의 영화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데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그 영화 본 거 잘했다는 뭐 반응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예. 수도권 경기도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지도자라면은 통합의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매우 잘못된 어떤 추석 행보였다라는 공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도자라면 통합의 역사. 그 통합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당의 추석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김정일 기자는 네, 제가 아까 리베로처럼 뛰잖아요. 네, 리베로처럼 그 아까 그 우상호 수석 예.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제가 오늘 취재가 마침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온도차? 네, 온도차. 이게 대통령실은 지금 되게 섭섭하고 민주당은 우리가 굳은 일 힘든 일 다 하는데 왜 자꾸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불만을 표출해? 라는 그 서로 간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있다. 있긴 네, 있다.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왜 섭섭하냐라는 게 제가 오늘 취재가 됐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어디 갔다 왔는지 기억나십니까? 미국 유엔총회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서 그 END 대북 구상도 밝혔고 그 정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대표 만나서 한국에 투자해라. 지금 한국 주식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대통령실 입장에선 우리가 정말 큰 거 준비해서 큰 그림 그리고 갔는데 그게 보도가 제대로 안 됐다. 네. 국민들이 제대로 모른다. 왜 몰라라고 하면은 그때 국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대통령실 사람들 그 관계자들 제가 취재를 해보고 느낀 건 뭐냐면 여권 고위 관계자들 네. 법사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정 간의 소통이 돼서 됐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했고 이걸 밀어붙이고 사실상에 통보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그 기조연설을 했잖아요. END 대북구상 밝혔을 때 이날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떤 발언을 했냐면 대법원장이 뭐라고 예. 이렇게 해서 그날 기사 어떻게 나갔을까요? 문화일보도 그랬고 시사저널도 그랬고 그때 상대적으로 더 이재명 대통령의 그 END 대북구상을 크게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워딩도 엄청나게 크게 나갔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니 여당의 역할이 뭐냐. 대통령실을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게 여당의 역할이 아니냐라는 예. 인식을 갖고 있고 예.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아까 김상민 기자 얘기처럼 해야 될 거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예. 왜 대통령실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라는 서로의 불만, 오해, 갈등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수석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다. 그 개혁은 시끄럽지 않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냐? 당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당에서는 또 박지원 의원이 우상호 수석 그거는 카톡방에서 할 이야기를 왜 방송 나가서 하느냐 이렇게 또 우상호 수석을 비판했다가 또 하루 지나서는 또 사과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당에서도 대통령실 진짜 분위기가 뭐지? 이거 우리 계속 이렇게 가도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의원들 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당의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혀 뭐 그런 걱정 안 합니까? 하겠죠. 예. 당연히. 뒤에서는 네. 김삼은 기자 이렇게 너무 객관화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죠. 예.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신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좀 그래도 센 사람들, 말발이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제가 오늘 되게 인상적이었던 예. 워딩이 그 모 중진 의원이 그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분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해서 우리가 대체 얻은 게 뭐죠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섭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을 해서 우리가 거둔 대체 정치적 성과가 뭐냐,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냐,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냐, 그걸 해서 우리가 언론과 엄청 갈등은 하고 그 강성 지지층은 환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데 이걸 계속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 오늘 모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됐어요. 예. 연휴 때문에. 예. 근데 지난 거 보면 대통령이랑 그 민주당 지지율이 다 각각 거의 최저치 수준이 나왔거든요. 예. 오늘 안 나온 게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력 전술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다. 그 갈등이 지금 계속 표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저한테 객관 이 얘기를 예. 하셔가지고 갑자기 떠오르는데 아니 뭐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쨌든 지금의 민심의 향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정치는 선거로 평가받는 건데 이게 마침 대통령 선거가 좀 빨리 치러지다 보니까 본래는 안 그럴 예정이었는데 2028 총선이 이재명 대통령의 딱 중간 평가 시기에 될 거 아니에요. 2028년이니까. 예. 그래서 그 기점을 봐야 되고 그때 전에 뭐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좀 너무 내부자적인 인식을 좀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 예. 번씩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고 하는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지? 뭐 하는 게 투표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론조사 뭐 등락이 있는 거. 예. 근데 민주당이 보니까 SBS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전달하긴 그런데 우리도 예. 여론조사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뭐 MBC나 뭐 다른 지상파에서도 추석 여론조사를 발표한 것 같은데 그게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높게 예. 나왔다고 저도 평가를 하는 것 수치가 같고. 갤럽이나 리얼미터 꾸준히 정기 여론조사하는 데보다는 좀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그 지지율의 흐름이 중도층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민주당에서도 뭐 그런 여론조사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들 나름으로는 조금의 자신은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예. 아까 이제 아직까지 갈등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김종일 기자는 섭섭이라는 표현을 예. 쓰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좀 약간 속된 말로 해서 열이 받아 있는 상태가 아닌가. 섭섭을 네네 그 정도로 약간 뛰어넘은 조금 넘어선 수준. 예. 원래 처음부터 그 대통령실 수석들이 온도차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공개적으로는 뭐 원팀이다, 뭐 실제로는 뭐 별로 갈등이 없다, 우리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물밑에서 조율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조율을 계속 해왔는데 계속 안 되는 거죠. 조율이. 해놔도 또 틀어지고 다음날 가면 또 틀어져 있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온도차라는 말이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게 된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조금 더 가면 더 좀 센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는 뭘까요? 냉부회일까요? 이진숙일까요? 김현지일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JTBC 프로그램이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나? 뭐 그 요리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꾸준히 보아왔겠지만 이번에 대통령 부부의 이 출연 문제로 이게 정치권의 쟁점이 돼버렸어요. 시청률은 여느 때보다 훨씬 높게 잘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 냉장고를 부탁해가 대통령실에도 혹시 부담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원래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평가를 받았죠. 원래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전에 이 SBS 동상이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예. 소탈한 모습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래서 그 모습이 또 이제 또 다시 한번 보여주면 또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기대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도 비판하는 얘기가 좀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별로? 그리고 저는 신경 안 일반 쓴다는 얘기가 어떤 겁니까? 일반 여론에서도 저는 그렇게 큰 반발이 있나 싶은 생각은 들고. 국민의힘은 뭐 이걸 계속 쟁점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정자원 화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상규명부터 컨설턴의 대통령실 대응까지 한번 다 따져보자라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를 키운 건 강유정 대변인과 그리고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를 고발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총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좀 초기
대응이 아쉬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당정대 그리고 야권에서도 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좋은 취지로 했으나 시점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왜 성과를 폄훼하느냐라고만 계속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는데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시점에 대한 논란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한 전통적인 논란이 하나가 예. 있고 이런데 근데 시점에 대한 논란은 어쨌든 국정화제가 지난달 26일에 발생했는데 28일에 녹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실의 입장은 귀국 직후에도 계속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는 지시를 했고 녹화를 하는 그날에도 전후로 어쨌든 회의를 주재했고 예. 이 일은 빠짐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뭐 지금 나갈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통령이든 뭐 국무총리든 뭔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대통령 1인 다역을 해야 네. 하는 자리다. 이거를 하는 게 과연 국정자원 화제 수습에 뭐 큰 애로사항이 됐겠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반론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시점에 대한 논란은 뭐 여론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후적으로 드러난 여론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그냥 앞으로 따르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떠나서 이제 대통령 예능 출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뭐 동상이몽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동상이몽에 나왔을 때는 성남시장 예. 이제 시절이었고 다르죠 지금이랑 대통령.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친문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프로를 나오면서 본인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이 됐다는 또 평가가 사후에 있기는 했죠. 근데 대통령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느낌평가 거기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 이제 TVN 유퀴즈에 네. 나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시청자들도 난리가 나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한 의원도 그 당시에 국민 MC한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방송 장악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왜냐하면 유퀴즈 측에서 민주당 쪽의 어떤 출연 요청을 거절했었다라고 주장은 했었죠. 그리고 뭐 SBS의 동물농장에 2023년에 윤석열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저희 회사지만 논란이 그 당시엔 있었으니까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동물농장에 나왔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 은퇴 안내견 뭐 이런 특수 목적견에 대한 지원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뭐 이게 논란이 어쨌든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정서를 보면 제가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뭐 민주당에서 세게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판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말했듯이 뭐 지금 중역을 수행 중인 민주당 의원이 방송 장악이 아니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내로남불에 대한 약간 좀 꼬인 마음, 반감 뭐 이런 게 표출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조금만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대통령이든 아무튼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마케팅하는 역할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모들 입장에서 당연히 대통령이 뭘 한데 하고 싶죠. 지금도 기자들은 대통령들이 일정을 다 아는데 그거는 주목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뭐 대통령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다. 뭐 샘 올트먼 만난 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의 수많은 일정 중에서 제 뇌리에 남은 건 이제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정 홍보를 하는 어떤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예능 출연을 택한 거고 그럼 정치인들이 과연 예능에서 웃었다는 이유로 뭐 이제 또 뭐 욕을 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있던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물론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제 그 시점을 주로 문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넓게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 이걸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국민의힘 뭐 민주당도 아마 그런 성격 규정에는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그런데 대통령은 끊임없이 그 앞뒤로 그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에 대해서 챙기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다 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아쉽다. 민주당에서 아까 비판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대응이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즉 강유정 대변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이 좀 제때 정확하게 브리핑만 했더라면 처음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에 뭐 녹화한 것 아니냐 뭐 했을 때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허위다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크게 세 가지 지점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더 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방금 그 이제 미숙한 초기 대응 이게 출현 시점을 숨기려 했다라는 인상을 분명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그 말이 악재 그 자체보다는 악재를 다루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신속하게 모두에게 공개해야 되는데 출현 시점을 숨기려 했다라는 인상을 확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문제를 키웠고 제가 통화한 수도권의 이제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무적 판단이 과연 맞냐 지금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지금 제대로 사고하고 있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사안일수록 민주당이 지금 만약 야당이었다면 지금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갔겠냐 공격하지 않았겠냐 우리는 완전히 작사를 내놨을 걸 그렇죠. 융단 폭격을 했을 걸이라고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K푸드 세계화 전도사 역할이라는 게 명분인데 이걸 왜 꼭 지금 해야 되냐. 곧 연말이고 곧 설인데 그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논평냈을 걸?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동의가 됐었고 또 김민석 총리 얘기도 이분이 되게 세게 꼬집었는데 동시다발 1인 다역 필연적 맞는 말이다. 근데 정치엔 늘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현장 찾고 복구 현장 점검하고 현장 간다면 했잖아요. 그걸 그때 했었어야지. 냉장고를 부탁해 여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대통령이 오늘 연차 휴가를 내고도 현장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 어떤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오늘 이 간 거 자체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건데 여진을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과연 보좌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보고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되게 매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 지난번에 뭐 저 기자들이 오독 오보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브리핑 내용 해당 내용 삭제했다가 기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다시 복원하고 강유정 대변인이 좀 곤혹스럽겠어요? 이번에도 그렇고. 네, 이번에도 좀 많이 곤혹스럽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세월호 박근혜 7시간 예. 뭐 요런 그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조금 비공개로 처리하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더 공개적으로 그렇죠. 자세하게 공개를 네. 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아주 촘촘하게 26일부터 28일 일정을 촘촘하게 공개를 했는데 딱 그 일정 하나만 빼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 뭐가 있길래? 라고 점점 더 의구심을 품게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소방수로 투입된 분이 이제 10월 4일에 김남준 대변인이 예. 결국은 서면 브리핑을 내서 했다. 실은 예, 인정한 28일에 거죠. 오후에 녹화를 했다. 또 이런 모양새가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런 분위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고받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 수습에 앞장서는 대신 예능 출연에 앞장서며 불편한 속에 더 큰 불을 질렀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을 편들며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를 무너뜨린 뒤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 속에서 적반하장으로 저와 당을 고발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수습의 책임은 공무원에게 맡겨둔 채 후한무치하게 예능 카메라 앞에 섰다는 진실이 드러난 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핥히는 발언만 하고 대통령을 폄하하려고 하는 자세는 실제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매우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딴지를 걸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계속 화이팅하면서 문화 강국의 면모를 계속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손기현 기자, 뭐 국민의힘은 이걸 계속 문제 제기하겠다는 태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갔으니까 뭐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일정을 누가 짰느냐입니다. 이게 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연결이 되는 문제라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정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은 계속해서 강유정 대변인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네, 이준석 대표는 뭐 민주당 민주파 출소에 신고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계속 국익을 해치는 일에 브리핑 실수가 있기 때문에 경질해야 한다라는 공식 요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일정을 왜 잡았을까? 뉴욕 방문 기간에 김혜경 여사가 또 뭐 K컬처, K문화, K푸드, 네. 뭐 마트도 가고 말이죠. 아마도 이런 필요성 이걸 널리 알려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홍보수석이 아마 JTBC 출신이죠.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이렇게 정치 쟁점화되는 것 강도가 이번이 제일 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아까 김삼 기자가 쭉 과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좀 문제 제기하고 야당이 비판하고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반응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좀 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민주당 역시 입장이 바뀌었으면 비판을 했을 거라는 뭔가 추정은 되죠. 아까 김정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이게 민주당 하여튼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 지금 할 말을 까먹었는데. 근데 아무튼 조금 뭘 시간을 줄게요. 시간을 줄게요. 뭘 물어보셨죠? 저도 까먹은 것 같은데요. 김상민 기자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자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생각날 겁니다. 김상민 기자는 그 까먹은 거 생각 안 날 나이는 아니니까 금방 기억날 거라고 보고요. 예. 보통은 이제 이런 기획은 보통은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실에서 이제 초반에 기획을 하고 이거를 홍보수석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 뭐 방송사도 협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연계된 거다. 아마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일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데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 절차에서는 그렇게 김현지 실장이 개입할 여지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돌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김현지 실장으로 다 그 깔때기처럼 다 모여드는 그런 양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이 결과적으로 듭니다. 보면 대통령이 냉장고를 부탁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할 수 있죠. 또 추석 연휴고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라고 하는 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건 복구는 복구대로 진행되고 있고 오늘 또 가서 또 복구 상황을 챙겼고 그런데 이걸 좀 문제를 크게 만든 데는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이 좀 미숙한 게 있지 않았나. 근데 또 국민의힘도 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또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뭐. 야당은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상임위에서 화재 진상 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모두 다 지적을 하겠다 이런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쟁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예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나 대통령 신문에 나왔을 때는 뭐 정치권에서도 당시 뭐 민주당 야권에서 비판이 있었지만 이게 시청자들의 비판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뭐 SBS 왜 그러냐 비판, TVN 왜 그러냐 뭐 이런 비판이 시청자 게시판에 뭐 도배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JTBC 시청자 게시판까지는 못 봤는데 참 뭐 댓글 삭제했다는 또 논란이 있었죠. 예고편에 뭐 그런 것들 뭐 삭제 이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좀 먼저 약간 이거를 쟁점화시킨 측면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 아닌가 싶기도 하고. 주진우 의원 문제 제기하고 이 고소고발 이루어지면서 또 법적 대응 네. 이렇게 또 갔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주진우 의원이 이제 집요하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게 이슈 파이팅이 될까라는 약간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계속 쿵쿵 이걸 받으면서 실수가 나오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아까 얘기한 거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많은 쟁점이 되는 논란이 되는 경우가 과거엔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네. 들어와서 얘기하려다가 까먹었다고 그랬는데 기억을 해가지고 아까 대답을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야당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나와라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비서관 김현지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는 게 먼저 아닐까요? 대법원장까지 나와서 답변하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끝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 질서를 깨는 그런 무리한 발상과 겁박을 하기 전에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무엇보다 지금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에 잠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가 나가려고 했었는데 김병기 대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비서관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보임될 당시에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인사에 뭐 참사가 났다든지 아니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다면 그거는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되나요?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 볼 거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를 불러야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겠다. 뭐 6군데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정쟁화시킨 건 명백하게 야당입니다. 그래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정쟁의 장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네. 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는 김현지 부속실장 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못 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사실상 안 나와도 된다. 예, 라는 메시지로 읽히죠. 김상민 기자도 같은 해석입니까? 네.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100% 나간다. 국회가 부르면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 국회가 부르면 그럼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원칙적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정쟁의 수단으로 부른다면 그건 못하겠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중요하죠. 주어가. 네. 근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자꾸 대통령실을 주어로 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우상호 수석이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부른다는 결정을 예. 하면 따르겠다는 것이 김현지 실장의 의견이다. 김현지 실장은 국회가 부르면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 이건데 이제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국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궁금했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자꾸 대통령실을 주어로 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현지 실장은 내가 뭐 어디서 들었는데 대통령실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김현지 실장은 나오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잖아요. 네. 저기서 증인 채택 결정을 하는 기관인데 오늘 이제 공개 발언을 드디어 한 거죠. 사실 원내지도부 이제 운영위 위원들이 지금까지는 좀 발언을 자제해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오히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빠져든다는 생각들을 본인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가 이제 이틀 전인지 3일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송원석 원내대표가 김현지 실장을 부르는 거를 단순히 운영위원회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조금 있으니까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야당이 6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부른다고. 있잖아요. 예. 복수의 상임위에서 부르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순간 이거는 민주당에게 뭔가 이제 주어를 국회로 해도 된다는 명분을 안겨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은 얘기를 해봐야지 왜 나와야 되는지 들어봐야지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하나가 아니고 운영위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은데 6개 상임위에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애초에 못 먹을 걸 갖다가 판을 깨가지고 그냥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김현지 실장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합심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다. 예. 이런 식의 주장을 할 명분이 괜찮게 생기는 셈이죠. 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이 발언을 한 것도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여당의 간극이 생기는 거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갈 이유가 없고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거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나오는 거네, 못 나오는 거네 이렇게 돼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회 결정이라는 거 사실 없습니다. 민주당의 결정이 국회 결정이 지금 의석수 구조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이 뭐 국회 결정 따르겠다. 그거는 처음부터 뭐 합의를 전제로 한다든지 협의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둔 건 아니라고 국회에서는 야당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된 거를 보면은 지난달 24일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오느냐 마느냐 요게 문제된 바가 없습니다. 네. 늘 문제가 됐던 거는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떤 대통령 지시가 있을 때는 국회에 나왔었는데 자 보직 변경이 있었고요.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부터 준비한 인사인데 왜 제2부속실장 자리는 당분간 비워두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급조된 보직 이동이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계속된 지적입니다. 제2부속실장이 또 공석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면은 김혜경 여사보다 김현지가 더 중요한 것이냐라는 말도 직접 공개적으로 예.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야당은 공세를 펴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그 공세에 맞서고 뭐 이게 또 정치의 또 속성이고 행태이긴 하지만 이 김현지 부서실장의 국회 출석 문제 이게 보니까 경주 에이펙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통상적으로 국정감사 끝나고 마지막 일정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통상적으로 11월 초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아마 에이펙 끝나고 나서 있지 않을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감 일정이 어떻게 11월 합의가 되는지. 6일입니다. 11월 6일이죠. 네. 끝나고 나서. 네. 이 한 달 동안 국정감사에서 어떤 또 문제가 일어나느냐 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해즉시를 따졌을 때 야당에 가장 타격이 되는 건요. 김 실장이 나와서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답변을 해버리거나 뭐 나 어느 학교 나왔고 이런 이제 인적 사항들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참 이제 예. 야당이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질문은 사실 좀 그렇긴 해요. 대학은 어디 나왔습니까? 고향은 어디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사실 국정감사 자리에서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야당은 민주당 예. 의원들도 궁금해할 민주당 겁니다. 의원들도 궁금해합니까? 예. 김상민 기자 궁금해요? 뭐 자꾸 얘기하는 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누가요? 김상민 기자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예, 그 뭐 대학교 다 기사도 그거- 나왔고요. 그 예. 전에는 알았어요?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예, 비공식적으로 예, 예, 예. 알았습니까, 김정일 기자? 저는 몰랐는데 예. 저는 이 사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인사를 다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초기 예, 만사형통이라는 예. 얘기가 나올 만큼 그렇다면 인사를 주도하는 사람의 항맥, 그 혈연 관계, 뭐 지역적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인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당연히 국민들이 알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언론이.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고위공직자로서 그럼 맞는 자세냐라는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까지 왔고요. 추석 이진숙 뭐 전 방통위원장 이야기는 크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별 초반에 얘기하고는 지금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예. 이제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이 다들 제일 먼저 묻는 게 예. 이진숙. 예. 자, 약간 체급이 전국구로 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게 그 동일하게 보고 이번 그 추석 때 저는 이렇게 한 줄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진숙의 수갑이 이재명의 추석을 가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하고 싶었던 가령 오늘 코스피 3,600으로 네.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장마감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진짜 코스피 5천 가는 거 아니야? 주식시장 활황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실제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이버 데이터랩으로 검색 순위를 조사해 봤더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검색량 1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2등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3등이었어요. 그 어디 조사입니까? 이게 네이버 데이터랩을 네이버 통해서 데이터. 예,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해볼 뭐 수 있는데 냉부에는 많이 안 올라왔고요. 네. 그렇게 보면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렇게 수갑 딱 하고 체포되고 또 체포적부심을 해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재명 정부한테 되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아,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정치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이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칭찬했다. 또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좋은 이야기죠. 그 전에도 짧게 영수회담 할 때 예. 박수현 대변인이 박성훈 대변인이랑 같이 예. 둘이 마주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저희 기자들을 보면서
박성훈 대변인이 이제 잘생겼다는 네. 취지로 여당 대변인이 야당 대변인보다 뭐 외모가 좀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뭐 이런 농담은 하더라고요. 예. 예. 본인이 먼저 그 조금 전에 들려드린 것처럼 독버섯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균이라는 단어로 맞대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선배인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되는데 이런 양당 수석 대변인의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정치권에서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